네, 글로벌 핫 이슈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제 이어서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러시아 문제 때문에 뭐 등락을 엇갈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저희 이제 모닝벨을 통해서 더욱더 오프닝벨을 통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유가가 오른 만큼 또 주가는 또 빠졌습니다.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조금 안 좋은 좀 모양새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하루가 다르게 러시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역시 터키에서 평화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전일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의 계속 공격적인 여러 가지 태도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분명히 이런 내용들과 함께 협상 내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런 내용이 진전되지 못했다. 네. 이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들. 자,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가 다르게 오히려 주가를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이래감들이 시장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일에 이제 다시 한번 러시아 문제가 다시 협상 진전 난항을 겪으면서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밀 가격 이런 상품 가격이 다시 한번 높게 치솟는 모습들을 곧바로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런 물가에 대한 안정. 이에 따라서 5월 달에 미국 FOMC에 따른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천천히 가져가는 이런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러시아 문제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한쪽에서는 뭐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뭐 러시아 쪽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역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일 이런 내용들이 러시아가 또 이런 뭐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뭐 공격을 재개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면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물가 안정 또 금리 인상과 같은 우려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혹시 우리 뉴욕 증시 중에 좀 올랐던 섹터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상품 가격,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이런 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관련주인 알루미늄 관련주,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에너지 관련주 이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때 보면 성장주인 기술주,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전일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상품에 관련된 유가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특징적이고 그래서 섹터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 성장중 기술주가 상승하고 또 반대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러시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 이런 유가에 관련된 관련주들 그다음에 알루코를 비롯한 상품 가격 관련주들 이런 주가가 상승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장 좀 뉴욕 증시 알루미늄 관련주 또 에너지 관련주가 좀 상승한 가운데 지금 좀 흐름 패턴을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성장주나 또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하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거나 러시아 문제가 좀 다시 좀 부각이 되면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 관련 얘기가 나와서 좀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난장 WTI와 브렌트유는 이렇게 또 상승, 3에서 2% 정도로 조금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금 가격은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WTI라든가 브렌트유 이 유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러시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에도 역시 러시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WTI라든가 브렌트유 이 상품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고 오히려 또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은 역시 강도 높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에 따른 상품 가격에 따른 상승들,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곧바로 특히 이제 전일 독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 그리고 독일마저도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조업의 한 축인 독일에서마저도 이제 뭐 전기세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가격들 인상에 따른 심각한 어떤 그 제조업 기반의 부담률 초래, 이런 그 경기적인 악화, 이런 걸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상품 가격의 급등,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상시국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품 가격과 함께 주가가 좀 엇갈리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 지난 장이 조금 이런 이슈 때문에 양시장 독일과 또 프랑스 지수가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루블화로 결제를 좀 촉구를 해달라라면서 또 유럽 국가들에게 좀 경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천연가스나 이런 내용들을 자기네 나라의 루블화로 결제를 촉구하겠다. 그렇다면 뭐 시장에서는 아니 뭐 누구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루블화에 대한 부담감, 지금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우려,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루블화를 상당히 좀 기피할 텐데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루블화로 결제하겠다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들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제와 촉구에 따라서 전일 어떤 유럽 증시에 대한 하락세,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스탠스, 이런 모습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한쪽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결제를 루블화로 하겠다, 이런 점들은 지금 전일에도 보였지만 어떤 유럽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 우려감들, 이런 점들로 볼 때 앞으로 주가가 현 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점들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가뜩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한쪽에서는 러시아 이런 루블화 결제 문제가 시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스탠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전일 어떤 독일의 닥스라든가 프랑스의 까크 지수,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한 축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 가야 되는 와중에 이런 러시아 문제가 심각한 부담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스탠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얼마 전에도 이제 러시아가 본인들의 채무를 또 루블화로 겠다라고 이렇게 고집 아닌 고집을 피웠는데, 또 현재는 또 루블화가 거의 백지장 수준으로 조금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가치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문제가 뭐 지난 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갚아야 될 그런 대금 결제,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락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재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이제 이쪽에 투자한 쪽 펀드 매니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되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스탠스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서 뭐 루블화에 대한 결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상당히 뭐 세계적인 거래 쪽인 특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이 전일에도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독일의 어떤 물가 지표라든가 경제적인 지표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선 단기적인 스탠스로 전일자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 나와야 될 지표들, 그리고 우선 가까이 있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축인 이런 독일에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지표 스탠스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맞물리는 어떤 세계적인 매니저들도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다음에 한쪽 측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적인
펀더멘탈 기대감 이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독일 시장이 조금 좀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유럽 증시가 조금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독일의 이제 전기료 이야기를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독일이 전기료가 3주째 뭐 최고치를 상당히 기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 이슈가 일부가 이제 차단이 되고 그러면서 뭐 러시아 쪽에서 독일 쪽으로 지금 이제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이 네. 이번 문제로 인해서 차단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독일 쪽에서는 제조업 기반의 상당히 시스템이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전기세가 사상 최고치를 치솟는 모습들. 네. 급기야는 독일이 이제 긴급 가스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게 되면 어떤 유럽에 대해서 전체적인 유로존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독일 쪽에서 만약에 이런 제조업 기반이 붕괴가 된다면 어쩌면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인 어떤 독일의 제조업 기반에 대한 붕괴 이는 한 축인 경제적인 시스템이 더 상당히 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독일이 도매 전기료가 3주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독일에서마저 장기 우려가 된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시스템, 가뜩이나 어떤 경제적인 선행 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전일 독일에 대한 높은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그렇죠. 이제 독일에 대한 주가가 힘들어지는 전기료마저 3주 내 최고치다. 이미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40년 만에 최고치 물가에 대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스탠스인데 이제 유로존을 이끌어가는 어떤 독일마저 전기세가 최고치를 이끌어간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제조업 기반이 붕괴가 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리가르드 총재가 유럽 쪽에서마저 현재 미국 쪽에서는 이제 5월 달에 뭐 금리 인상 3월 달부터 시작했지만 유럽은 좀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가고자 했는데 만약에 독일에서마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 오래가 된다면 유럽 쪽에서마저 이제 어떤 그 금리 인상을 스탠스를 빨리 가져간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해 보는 것 같고요. 이런 독일의 실타리가 만약에 이렇게 꼬이게 된다면 어쩌면 주가가 물론 이제 가뜩이나 뭐 한쪽에서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점들이 이제 1년 후에 주가가 상당히 부담을 준다.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인데 독일에서마저 이렇게 꼬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당히 부작용을 초래할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조금 좀 언급을 해주셨긴 한데요. 독일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식료품이라든가 상품 가격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보다 1월 달에 상당히 안정이 돼서 피크아웃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문제가 터져서 2월 달에 오히려 물가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 독일에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마저도 지난달 발표 대비해서 상당히 시장을 크게 상회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러시아 문제가 빨리 좀 마무리돼야 될 텐데 생각지도 않은 러시아 문제가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점들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독일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마저 지난달 발표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지금 전일의 어떤 미국의 주가에 대한 약세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을 상당히 시장을 주목해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독일의 물가 지수마저 상승을 보인다면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더 어두워진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하는 점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주목해 볼 텐데 어쩌면 이런 독일의 물가 지표도 상당히 좀 빨리 안정이 돼야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지표 안정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큰 스탠스고 이런 점들이 시장의 상승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인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이러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가 또 결렬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다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협상이 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그 이후에 우리 증시들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화적인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물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일단 물가만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미국의 연준 의사들의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내용들이었는데 물론 뭐 금리를 강하게 올리게 되면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상당히 망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인데 여기에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상당히 급등시켜야 되는 이런 스탠스 여러 가지 꼬이는 모습들인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러시아 문제가 평화적인 협상이 된다면 어떤 물가 지표의 안정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지표가 러시아 문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점들과 함께 3월 달 심지어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스탠스를 50이 아니라 25 정도로 천천히 가져가면서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상당히 만약에 평화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물가 지표를 주목해 봐야 될 텐데 글쎄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지금 공급망에 대한 특히 러시아의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밀 가격, 음식료에 대한 스탠스가 공급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서서히 안정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뭐 독일에는 전혀 그렇게 그림을 보였지만 4월이나 5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약간 낮아가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뭐 강도 높은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보다는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가면서 서서히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좀 앞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 대한 스탠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러시아 문제가 안정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스탠스로 어떤 물가 지표가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런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분석 이에 따라서 경기 지표에 대해서 우선 위축은 되더라도 이런 경기 지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시장에서는 좀 그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는 시장의 어떤 경기적인 스탠스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상당히 비줄기적인 그런 발언들을 파월 의장이 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면서 상당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를 지금 시장에 대한 한 축들을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로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어떤 평화적인 그런 해결책이 상당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된다면 매니저님은 물가가 바로 잡힐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잡힌다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 문제 사태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물가의적인 급등세, 특히 이런 점들은 역시 이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장기적인 이런 우려들,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그동안 어떤 공장 가동에 대한 중단, 뭐 이에 따라서 어떤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런 점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높았던 거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12월 달보다 1월 달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당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약간 이제 슬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서서히 낮아질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 그래서 러시아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점들이 순리대로 약간 나온 상황이었고 이런 점들은 각국이 어떤 내용들 특히 어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어떤 그 경기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강도 높은 이런 중단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높았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서서히 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좀 물가 지표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물가 안정이 점점 이렇게 잡혀지게 되면 또 우리 시장에도 바로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장 저희 증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3대 지수의 전일장 영향을 좀 받은 전일장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의 주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가의 어떤 상승에 따라서 같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때 네. 오후에 갈수록 약간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전일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아직도 러시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고 네. 이에 따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장은 분명히 오늘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떤 미국적인 영향들, 그다음 러시아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일에서는 어떤 독일의 어떤 경기적인 지표마저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은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매물의 소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미국에 대한 영향을 본다면 전일의 시장 주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이런 섹터들, 미국의 어떤 기술주와 함께 어떤 전기차 섹터들, 2차전 섹터들 이런 점들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역시 미국이 전일 유가라든가 상품 가격이 상승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금일은 어떤 단기적으로 이런 유가에 관련된 업종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한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점들이 또 내일 있으면 또 바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매물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 영향을 보고 상당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특히 5월 달에 미국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등락을 엇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주가가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 이에 따라서 성장주 가능성이 높은 어떤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이런 점들이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물론 길게 본다면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을 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겠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과 함께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러시아 문제를 겨냥해서 네. 하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 문제가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러한 러시아 문제에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들에 조금 움직임이 조금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은요, 비록 약세로 좀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기차 2차 전지 매물의 출해 가능성, 또 유가 관련 업종, 또 철강, 비철 금속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개장까지 한 15분, 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금년 시장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좋아서 누구나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으로 상승했고 금년 시장이 어쩌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거야라기보다는 네네. 시장이 지금 보시면 러시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꼬인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시장을 냉정하게 관찰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여러 가지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어쩌면 2년 전에 있을 그런 화려한 장사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시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주가가 상승을 보일 거지만 내년에 있을 시장들 만약에 장단기 금치가 꼬이면 내년에 힘들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은 기대한다. 그렇지만 화려한 상승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고 투자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부는 실적이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 세계적으로 바이든 정부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 스탠스를 보게 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사업들,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섹터와 함께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내 종목을 가지 않지라는 내용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내용이 보고 네. 이런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실제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내가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리밸런싱하는 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상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꼭 기억하시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함께 담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상당히 구사하셔야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국제 정사를 좀 염두에 두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셔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은 있겠지만 좀 화려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좀 그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부 정책 수혜 종목들 또 이런 사업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알차게 짜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